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성탄 예배 보고 또 비빔밥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사님이 쌍생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몇 월 달에 갔다 왔죠? 12월 달인가요? 네, 11월 그죠? 바로 앞전에서 식사하면서 아니 여사님 저기 쌍생교회 가셨다고 거기 갔다 오셨던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셨다가 저희 또 오시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 직답은 피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참 목사님들 좀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 한국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돼서 그러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서 그 교회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쌍생교회를 가셔갖고 힐링이 되셨나 봐요. 근데 저도 강의를 듣는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쌍생 자연교회 이러는데 그죠 여러분? 그죠? 아이고 덜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목회하고 살아도 돌봄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인천 계양구에 인천 해방, 인간 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 이름 지은 거 아닙니다. 1986년도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자로 있었던 몇 명의 그 노동자들이 그 서울에 있는 뭐 신명교회나 이런 또 우리 이현동 목사님 하시는 그런 교회들처럼 민중교회니까 서울까지 가기 좀 뭐하다고 자기네 반값 보증금 빼서 해인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목회자를 구하냐고 찾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자기 안에 그래도 목사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그냥 당신이 설교하시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1993년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93년도에. 그리고 93년 12월에 문을 닫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목회자도 떠나고 그리고 94년 7월 달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요. 와 보니까 교회 그 예배당 한가운데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94년이 굉장히 더웠던 해였어요. 뭐 100년 만인가, 뭐 50년 만인가, 저는 그렇게 더웠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와서 보니까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뭐 이런 교회였죠. 교회였는데 보니까 뭐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주 선명한 투쟁을 위해서 아주 운영되던 그런 기독교 노동자 교회라고 하는데 그냥 예배만 끝나면 풍물 두들기면서 으쌰 뭐 이렇게 하고 또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 경찰이라면 웬만한 데는 다 알고 뭐 또 이름도 인천해방 인간해방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1개월 동안 청소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 정리하다가 딱 들은 느낌이 여기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옮겨간 교회가 교회 자리가 지금 계양산 밑에 상가 건물 3층으로 갔고 3층에서 몇 년 있다가 현재 이제 교회 매입을 해갖고 들어간 교회입니다. 교회 사진 갖고 왔으면 보여주면 좋으련만 그쪽 교회에 가갖고 이제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집안에서 4번째 목사인데 위에 3분이 외삼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총신대, 칼빈신대 이런 게 이제 나오셔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고 어머니는 순복음교회 권사님 또 아버지는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저는 CCC 출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서강대 가서 또 어떻게 으쌰으쌰하게 돼서 진보적인 기독학생회를 만나서 토양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강원도 춘천 촌놈이 대학에 가서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되고 총학생회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장으로 가서 기장에 가서 했고 기장에 있으니까 또 선배 꼬임에 따라서 또 인천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개척을 이제 한 게 그런 모양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제일 그 먼저 했던 거는 뭐냐면 저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94년도가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윈도우 3.1 나올 때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컴퓨터 교실, 주부를 위한 컴퓨터 교실 뭐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는 컴퓨터 박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뭐 또 노동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교실 이런 거 하다가 3년 만에 목회 시작한 지 3년 만에 한 교인이 한 30명쯤 될 쯤에 그 IMF를 맞은 거죠. IMF를 맞았는데 그 IMF 속에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실직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 실직한 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력서 써갖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실직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직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서 제가 그 이제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취업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면접하는 법이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데 실직자가 10가정이 있었는데 9가정이 취업을 해요. 그 IMF 시기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취업을 잘 시켰는데 IMF 시기에 목사님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취업을 연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냐면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여는 집 이름도 뭐 제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준모라고 하는 이름에 모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남의 한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모방을 잘하나 봐요. 그 우리 기장에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총회로 전화해서 그 내일을 여는 집이라 나 인천 붙일 테니까 허락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허락해준다 그래서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됐고 서울에 있는 거는 그냥 내일을 여는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만드니까 저기 또 순창 내일을 여는 집이 만들어지고 또 강동 내일을 여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을 여는 집이 쭉쭉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내일을 여는 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직자들을 도와주고 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신필균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필균 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스웨덴에서 사회복지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가 현장 중심의 어떤 그 이제 기관이 좀 필요한데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갖고 인천 내일을 여는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을 어떤 시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을 해줘요. 그리고 돈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급 구조활동,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재취업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실직자 워크숍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조흥식 교수님이라든지 뭐 홍선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런 어떤 이론 체계
이런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에 대한 체계를 잘 구현해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강원도 춘천 촌놈인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생이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좀 성실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일 갖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 구조를 해드리니까 교회에서 긴급 구조를 하는 게 뭐냐면 무료급식을 한 거죠. 무료급식. 그리고 거리 나가서 거리 노숙인들한테 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1998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생각지 않은 경로를 통하여 제가 인천광역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4단계 통합 시스템을 만든 분이 민관에 대해서 이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민간이 협력 모델로 가고 있었어요. 그다음 이미 선진국들은 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1998년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관을 얕잡아 보거나 반대하는, 왜냐하면 독재 정권의 정부 그런 곳 속에서의 지방정부니까 투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스웨덴 모델이 민간 협력 모델이니까 아예 정부 안에 민간 협력 모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관 집단,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집단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가야 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구청에 가갖고 그리고 시청에 가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시청 구청에 있는 분들이 저를 좋게 본 거죠. 그래갖고 노숙인 시설, 노숙인 보호 사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돈이 없어서 많이 지원 못하는데 7,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7,5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놀랐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부부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 노숙자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여자 노숙자도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어디 해볼 데가 없으니까 노숙인 쉼터가 있었지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재웠어요. 부부도 여자는 교회에서 재웠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여성 노숙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노란 표시에 있고 여러분 책자에도 내준 책자에도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된 게 다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쉼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성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그리고 있다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그 가정폭력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막 뛰쳐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게 되고 그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애들을 보호해줘야지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노숙인 쉼터에 있던 사람이 자립하고 자활해서 가서 산 데가 어디였냐면 임대료가 싼 쪽방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 쪽방에 신방으로 하니까 신방 가서 보니까 형편없어도 그렇게 형편없는 집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집들이 이런 광역시에 있나 생각을 해갖고 거기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공동 화장실이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니까 공동 작업장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들의 필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면 먼저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그냥 조사하고 또 그런 거 갖고 문제가 나오면 전문가 집단인 뭐 조홍식 교수, 그 홍선미 교수 또 우리 신필균 선생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이런 문제고 쫙 얘기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정말 틀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슬이 서무하리라도 꾀야 보배라고. 그러면서 이준모 목사는 그게 참 장점인 것 같다. 근데 구청에서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여러 말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서 연구를 해갖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노인 일자리 이죠. 노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들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인천 시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동네 데려가고 밥도 먹이고 재활용센터 만들어갖고 거기서 일자리도 주는데 우리 노인들도 밥 먹어야 된다고. 우리 노인들도 굉장히 가난한데 우리 노인들라도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했어요. 노숙인 일만 막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꽂혀 있어서 우리 동네 노인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오시라고. 근데 어르신들이 한두 명 나오다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한두 명이 와서 밥 먹지 않으니까 전부 친구 따라 오시는데 50명 뭐 이렇게 70명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밥을 1차 먹고 2차 먹고 지금도 28년째 지금도 밥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 밥 먹이는 것을 만들어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들이 한 8개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아니 왜 노숙자는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를 시켜주면서 우리 노인들은 밥만 먹여주냐.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당연히 여기 어르신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걸 했냐면요. 요거 한 3분의 2만한 곳에다가 노인들을 모아놓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청바지 실밥 따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샤프심 20개 해가려서 넣는 거, 그 다음에 지우개 샤프심 연필을 그 세트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가가 너무너무 낮아요. 단가가 너무너무 낮으니까 그 단가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좀 단가 높은 걸 잡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르신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당을 차라리 차려주라. 내가 왕년에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33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더니만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왜 왕년에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식당 차려주는데 나는 왕년에 미장원을 했는데 미장원을 안 차려주냐. 그래서 제가 미장원을 차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택배도 만들어주고 뭣도 만들어줘갖고 지금 몇 명이라냐면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33개 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노인들, 일하는 노인들이 한 7,000명 되는데 2,000명 정도가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일부 노숙인 시설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런 것들은 잉여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왜 만들게 됐냐면요. 아니 노숙인 쉼터에서 자립해갖고 나가서 쪽방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임대료 내기도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쉼터에 있으다가 더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유로운 건 좋은데 먹는 거가 부실하고 병원에 갈 일이 문제가 생기다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회전문이죠, 일종의. 자활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푸드뱅크로 해서 식품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테이블에 있는 저 선물 받았죠, 저거. 네. 그거 여성들한테 좋은 거래요. 난 뭔지 모르는데 그거 오늘 3.5톤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3.5톤 들어오고 저기 삼계탕 닭 800마리 들어오고 막 이래.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지난주에 닭이 1,300마리 들어왔어요. 삼계탕 닭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28년 되다 보니까 온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카톡으로 하지만 형식으로 하면 여러분 삼계탕 들어왔어요. 오늘 4시까지 오면 삼계탕 2마리씩 드려요. 이러면은 한 5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며칠 전에 저희 동네 불 나갖고 아주 싹 탔어요. 싹 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여기 4단계 있잖아요. 긴급구조,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지역발전사업과 재취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긴급구조를 하죠. 그럼 긴급지원비를 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모텔비를 대줘요. 구청이. 모텔비를 대줘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구청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긴급지원비 300만 원까지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타먹어요. 그 300만 원 받아서 먹으면 또 이제 없어요.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저희는 3개월 임대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시원에 넣어주는 거죠.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고시원에 가보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김치하고 밥만 주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때요? 매일같이 학교에서 음식 잔반을 걷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주는데 요즘 학교 급식이 최고입니다. 아주 얼마나 맛있고 고급질인지. 그러니까 이걸 고시원에 대주잖아요. 우리 고시원에는 다 우리 노숙인들을 제가 이제 넣어놨거든요. 다 이렇게 지원해서. 그럼 거기 사람들이 그걸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두 엄마하고 아들하고. 네. 이런 긴급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뒤에 이제 우리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합 돌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통합 돌봄 지금 우리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게 통합 돌봄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합 돌봄의 관점은 뭐냐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관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있는데 관 전달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진짜 최고 선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임종환 교수님, 교회가 이걸 이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왜 힘드냐면,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우리 여기 팀들이 저는 박공길 목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렸어요. 우리 다시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뭘 던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통합돌봄 정부는 아까 들어가서 얘기 들으셨던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양구청만 해도 돈이 60%가 복지 예산인데 공무원 월급 주기가 급급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통합돌봄을 또 하나 얹어주면 주민들 저희가 아무리 돈을 매칭 펀드를 안 한다 하더라도 30%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준비하는 거나 예를 들면 의료복지 그쪽에서 하는 거나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상적이죠.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이 딱 뭐라 그러죠? 그거 가는 거를? 왕진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얼마 달라 그럴 거예요? 왕진비를. 왕진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갔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마을 목회 얘기하면서 마을에서 마치 공짜처럼 줄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공짜로 와서 자원봉사를 할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솔직하게 우리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뭘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교인들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 우리 제 사무실 맞은편에 계산교회 있어요. 거기 한 1000명 모입니다. 예장 합동입니다. 거기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교인들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돈 주면 모입니까? 모여요. 네, 돈 주면 모여요. 그래서 저는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 공부 다시 해야 한대요. 우리 계산교회는요, 연말만 되면 권사님들이 모여갖고요, 노인 일자리 중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갈 건지를 서로 의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3시간씩 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하면 76만 원이 나오고, 오후에는 교회에서 권사의 모임으로 모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가 우리 박홍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회복지위원회 프로그램 붙이면 끝내줘. 내 느낌은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전에 그거 안 해주고 오후에 나와서 그거 하려면 안 될걸요. 애기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통합 돌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죽을 때까지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관 전달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서 통합 돌봄을 거기에 어떻게 붙여서 할 건가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 사회복지 기관에는요, 지금 한 73명 정도가 저희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 중에서 목사가 한 11명이 돼요. 담임 목사님까지.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사부예요. 이제 부부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모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렇게 있고, 저는 사회 선교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들은요, 노숙인 쉼터에다가 2명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가정폭력 상담소에 1명 집어넣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1명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거든요. 원래는 65세에 퇴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68세예요. 그런데 65세로 이게 나이가 줄어들었어. 그 아버님이 탁월하신 거지. 그래갖고 65세인데 이분의 지금 월급이 얼마냐면 400만 원이에요. 괜찮죠? 네. 우리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다 300만 원 이상 월급 받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겸직 목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60% 70% 목회자 독립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노영상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기 뭐 조성동 교수님 이런 분들 이왕 말 꺼내기 시작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겸직 목회 하자. 그런데 저는 겸직 목회를 뭘로 잡냐면요, 공공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기본이 250 됩니다. 목사가 월급 250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들이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교회로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 편의점에 가서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교회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주잖아요. 편의점에서 250 주고 거기서 130 주니까 어디가 아르바이트예요? 교회가 아르바이트예요. 그건 정말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자님들께서 솔직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목사님들은 얘기 못해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연구 데이터로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래 이왕이면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고 학교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공원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정년 퇴임한 목사님들 65세 넘잖아요. 65세 넘는 사람들 전부 노인 일자리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 목사들 있죠. 젊은 목사님들, 30대 목사님들. 30대 목사님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한테 저는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급자가 되잖아요. 가서 일하면 돈 나와요. 150 이상 나와요. 돈 나와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일하면 거기서 사업 자금까지 내줘요. 사업 자금까지. 그러면 자기가 커피숍 하나 만들어낼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기 교회 개척교회 옆에 커피숍 하나 붙여갖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일하고 국가 자금 받아가 나와서 여기서 커피숍 운영할 수 있잖아요. 커피숍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도 가능해요. 빵집도 가능해요. 아이들 보습 교육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자활기업으로 만들면요 계속해서 인건비도 대줘요. 거기다가 노인 일자리도 파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시자고. 그러면 그 안에서 통합 돌봄이 되거든요. 통합 돌봄은 자꾸 민간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논쟁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통합 돌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NGO들이 이상적으로 움직여질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는 안 움직여져요. 관이 주도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총장님하고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하자는 거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자연 그 교회도 쌍샘 자연교회 같은 경우도 왜 거기가 사람들한테 가겠어요. 거기를 70가정이 가구가 늘어났대잖아요. 이거는 기적이죠. 그죠? 네. 거기는 초등학교가 문 안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우리가 통합돌봄과 마을 목회 포럼 했는데 정말 그 도심지에서 저 하면서 마을은 그 커뮤니티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관이 만들어 놓은 그 전달 체계 안에서 행정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신학을 리플렉션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는 그런 안을 주어야 목사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단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갖고 그 교회 가고 세미나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이준모 목사는 지가 뭐 이렇게 먼저 해서 시니어 클럽을 하니까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 교회 500명인데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떻게 지금 NGO 만들어서 어떻게 해? 괜찮아요. 그때 딱 노인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만들면 돼요. 식당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맡겨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와서 해라. 단 우리 교인들도 65세 넘은 노인들이 있으니 끼워줘라. 그럼 우리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시장형으로 하면서 돈을 76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딱 일하고 오후에 전부 교회 남아서 바로 이 사회적 목회, 선교적 교회론 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죠. 그 지역의 일꾼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